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잘남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나잘남 박사입니다. 오늘 살펴본 과목은요, 업종별 사업성 분석이라는 과목입니다. 업종별 사업성 분석이란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 점포에서 예상되는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해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방법, 이 지칭해서 업종별 사업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성 분석은요, 내가 해당 점포를 색인하고 개발해서 그 업종을 그 점포에서 계약하기 전에,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예상 매출과 또 수익을, 또 지출을 분석해 보는 방법. 그래서 수지 분석, 매출 분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사업성 분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이 사업성 분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또 소상공인은 그 점포에서 이 업종을 창업을 했을 때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이 점포에 들어가서 이 업종을 운영을 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과 순이익을 살펴보지 않고 분석해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 요소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이 사업성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성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또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굵고 짧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은요, 주로 이제 업태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업태라고 하는 것은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업태별 사업성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업종별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업종별은 이제 이제 음식점을 할 것이냐, 기타 판매업을 할 것이냐, 그 해당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제가 평균치를, 통계치를 가지고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내가 창업을 할 때 관리 인수 창업 방법이 있는데 그 관리 인수하는 방법. 이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인수하는 방법. 내가 이제 빈 점포에서 또는 해당 점포에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을 인수해서 신규로 업종을 창업할 때 그것은 이제 투자 대비 창업 방식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좌식이 아니고 스탠드, 서서 스탠드식 강의 기법으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권리 분석 요령입니다. 권리 인수 분석 요령.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집중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사업성 분석은 권리 인수 분석 방법이 있고 투자 대비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 인수 분석 방법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할 것인가, 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점포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정보를 얻는데 이 점포 매물이 과연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요새는 먼저 온라인으로 점포를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 정보지 있죠, 생활 정보지.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성 문구가 나타나죠. 자, 생활정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정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재동에 있는 삼겹살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그 점포가 1층에 30평형이다. 이 점포를 보증금 3,000, 임대료 200. 이게 이제 보증금 3,000, 임대료 200에 대한 약자 표현입니다. 그리고 피가 9천만 원이다. 피는 프리미엄,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9천만 원. 그럼 권보합 1억 2천만 원. 권보합이란 뭐예요?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 자, 9천, 3천 플러스 1억 2천만.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의 권보합으로 이 점포, 이 업종을 인수하면은 현재 하루 매출이 60만 원이 나오니 여러분은 투자 대비 안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광고 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광고 문구를 보고 그럼 하루 일매가 60만 원이면 순이익이 과연 얼마가 나올까? 이거를 분석해보는 방법이 바로 권리인수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림 잡아서 하루에 매출 한 60만 원 하니까 그냥
뭐 순이익은 한 반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뭐 하루에 한 30만 원 순이익 나오면 한 달에 한 900만 원 순이익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어림잡아서 예상 매출이나 순이익을 추측하는 이러한 창업 방식은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죠. 그 분석 방법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게 바로 업종별 사업성 분석 중에서 권리 인수 분석 방법입니다. 이 항목대로 계산하시면요, 순이익이 거의 일치할 확률이, 제가 이제 많은 업종을 분석하다 보니까 한 95% 이상 성공률이 나옵니다. 현재 이 매물을 가지고 내가 이 점포를 인수해서 삼겹살 전문점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수했을 때 순이익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현재 점주는요, 순이익이 이건 뭐 다 제하고도 뭐 한 900이 나와요, 800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순이익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두고 하루 매출이 60만 원이니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나오죠? 한 달 매출은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는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일일 영업시간을 보통 12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클로즈하는, 그러니까 from 10 to 10 영업시간이 12시간이 보통 하는 게 계산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요, 평균 30일을 계산합니다. 바로 하루 매출이 30만 원, 60만 원 정도다 하면은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나오죠? 368, 1,8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 매출 1,800원 나왔을 때 평균 마진율,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삼겹살 전문점이니까 뭐 고기값도 들어가고 반찬값도 들어가고 기타 뭐 재료값도 들어가니 그 마진율,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 업종별 평균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식업은 그럼 평균 마진율이 얼마일까요? 이 삼겹살 전문점은 평균 마진율이 70%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치킨 가맹점일 때는 이런 마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식업일 경우에는요, 평균 마진율이 전국 통일입니다. 약 50%입니다. 50%. 가맹점 마진율은 50%구나. 근데 독립 자영점, 이걸 PB라고 합니다. PB, Private Brand, Private Business. 이런 독립 자영점 외식업은 마진율이 70%. 음식점 가맹점 마진율은 50%. 그러면 판매업 마진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매업은 가맹점이든 그러니까 FC든 PB든 무관하게 판매 업종의 평균 마진율은 30%입니다. 내가 뭐 문구점을 한다, 뭐 의류점을 한다, 또 뭐 왕구점, 뭐 신발 전문점을 한다, 뭐 이러한 판매 업종들, 뭐 액세서리 전문점을 하든 상품을 점포에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판매 업종의 평균 마진율은 어떻다고요? 30%.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균 마진율만 알고 계시면요, 이 사업성 분석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판매 업종은 마진율이 몇 프로? 30%. 외식업인데 가맹점 마진율은 몇 프로? 50%. PB 마진율은 몇 프로? 70%. 그러면 그 요식업이죠. 요식업. 마시는 업종. 뭐 호프 전문점이라든가 뭐 커피 전문점, 뭐 카페, 다실, 뭐 찻집, 뭐 전통차집, 뭐 홀, 회관, 뭐 클럽, 뭐 이런 뭐 뒷가름, 뭐 뒷카페 이런 업종들, 마시는 음료를 취급하는 그런 업종들은 평균 마진율이 90%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업종이 있습니다. 뭐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 용역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종들, 뭐 당구장이라든가 뭐 인터넷 PC방이라든가 또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비디오방 이런 업종들, 이런 서비스 업종들은요, 마진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로 계산합니다. 왜? 원가가 안 들어가거든요. 서비스 업종은 마진율을 100%로 계산하구나. 그러면 그때 그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느냐? 그 비용은 이제 관리비로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거는 내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업종별, 업태별 평균 마진이라는 게 있구나. 판매업은 30%, 외식 가맹점은 50%,
PB 음식점은 70%, 물계통은 90%,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은 100%. 이렇게 5가지 형태의 평균 마진율이 있구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펴보는 연구하는 예문은요. 삼겹살 전문점 PB이기 때문에 평균 마진율이 70%를 적용합니다. 이 월 매출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면 나오는 그 계산치가 바로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이익은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1,2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만자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숫자를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이렇게 1,000. 그럼 이게 얼마예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거는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100만 원. 숫자 표기가. 근데 우리 소상공인, 우리나라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천자 표기라 하셨습니다. 이건 달러형 표기고요. 또 제조업체들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소자본 창업 분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이런 계산 방식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만자를 붙입니다. 만자. 그냥 읽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 만, 10만, 100만. 이거는 그냥 읽는 그대로 100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얼마입니까? 이럴 경우.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건 1,000만 원이구나. 1,000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읽는 그대로 이렇게 숫자 표기를 하면 쉽잖아요. 1,000만이구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건 우리나라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 쓰는 표기 방식이거든요. 이 만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다 이건 1,800만, 1,260만 이렇게 만자로 끝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예문도 보시면은 보증금이 이게 3,000만 원이구나. 거기에 200만 원 임대료 9,000만 원. 이건 뭐예요? 1억 2천만 원. 매출이익이 1,26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익에서 이제 원재료를 다 제외했으니까 이 매출이익에서 이제 경상비 또는 이제 월 고정비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경상비나 월 고정비는 같은 뜻이다.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순서입니다. 내가 점포를 운영할 때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 경상비는 임대료 내야죠. 또 관리비 내야죠.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공과 잡비를 다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있죠. 지금은 삼겹살 전문점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임대료는 어떻게 나와 있죠? 보증금 3천에 임대료 200만 원. 임대료 200. 관리비는 이게 30평짜리단 말이에요. 30평짜리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천차만별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외식업이든 요식업이든 판매업이든 서비스 업종이든 평균 관리비는 다 동일합니다. 점포형 업종은 평균 관리비가 한 평당, 이제 평수란 단어를 안 쓰고 요새는 이제 뭐 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이제 표기 방법이 평이라는 게 일본식 표기 방법이거든요. 제곱미터는 이제 미국식 표기 방식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익숙해서 그냥 평이라는 단어를 쓰니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평수, 임대 평수, 실평수는 다릅니다. 근데 관리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임대 평수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그 몇 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기 방식이 그게 임대 평수, 계약 평수 같은 뜻입니다. 관리비는 한 평당 평균 2만 원을 적용합니다. 업태에 상관없이 판매업이든 뭐 서비스 업종이든 평균 관리비는 한 평당 2만 원을 적용합니다. 현재 매물은 1층 30평형이니 평균 관리비가 평당 2만 원이니 관리비가 얼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약 60만 원 정도가 관리비가 나온다. 관리비는 한 평당 2만 원을 적용하는구나. 이 사항을 좀 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요. 음식점 인건비, 또 뭐 판매업종 인건비 다 동일합니다. 요즘은 한 명당 평균 인건비를 200만 원 정도 적용합니다. 요새 뭐 종업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왜 평균 인당 인건비가 시간당 인건비가 좀 높아졌으니까 이제 월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음식점 인건비는요. 200만 원 계산하는데 자, 삼겹살 전문점인데 그럼 종업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몇 명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소자본 창업 분야의 음식점은요. 음식점을 할 때는 10평당 1명의 종업원이 필요해요. 그 동선이나 그 일감이
그리고 10평짜리 음식점을 할 때는 종업원이 1명이 필요한 거고요. 뭐 점주 1명이 있다는 조건입니다. 점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자본 창업 분야는 점주가 직접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면서 종업원 1명을 고용하든 10명을 고용하든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조건입니다. 호로 현재 삼겹살 전문점은 30평이니 점주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종업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10평당 1명씩이니 3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총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명당 인건비가 200만 원이니 현재 30평이니 얼마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6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경상비 소개가 얼마예요? 860만 원. 그리고 매출이익 1200만 원에서 경상비 860만 원을 제외하면은 남는 그 값어치가 얼마죠? 4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400만 원. 현재 양지동 삼겹살 전문점은 할매가 60만 원 정도 한다 하니 60만 원을 권리 인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남는 값어치가 순이익인데 약 400만 원 정도가 남는구나. 근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창업을 해서 종업원 3명을 고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남는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그럼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400만 원씩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 창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예요. 이 하루 매출 60만 원이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예비창업자 소상 여러분들은 대부분 1억 2천 투자해서 400밖에 안 남아? 그거를 내가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80% 이상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에 1억 2천 가지고 그밖에 못 벌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소자본 창업 분야는요, 투자 대비 얼마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면은 창업을 성공했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투자 대비 월 평균 3부 이자 이상 나오면요, 창업에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소자본 창업 분야는 이렇습니다. 1억 2천만 원 투자했을 때 월 평균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면 360만 원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4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럼 좀 더 순이익을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종업원 인건비를 1명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명이 필요한데 1명을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한다든가, 또는 남자가 창업하면은 부인한테 같이 하자, 또는 뭐 따님이나 아드님 있으면 아들 딸 같이 하자. 그러면 종업원 인건비 200만 원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2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순이익은 세전 이익입니다. 이제 세금을 별도로 내야죠. 그 세금은 경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니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이 양지동 삼겹살 전문점을 내가 권리 인수하면은 예상되는 순이익 구조는 400만 원이지만 종업원 인건비 1명을 절감을 했을 때 내가 친인척이나 우리 가족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600만 원까지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구나. 고로 이 점포를 권리 인수해서 내가 창업하는 방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전문가 추천으로는요,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입지 조건에, 이 정도 업종이라면은 저는 예스입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 영업을 해서 월 평균 600만 원 중에 순이익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은 창업 아이템이요,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점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 인수 방법은 이렇게 외식업, PB 외식업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또 이제 판매 업종도 있습니다. 판매 업종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 마진율만 30%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후에 이런 매물을 한번 이제 보시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물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터득하고 나시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깨달음이요, 아주 오래 가거든요.
우리나라의 연간 창업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창업 실패율이 약 80%가 나옵니다. 실패율 80%. 이 80% 실패율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 그 항목이요. 바로 이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요. 이걸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인터넷 통해서 이제 어떤 뭐 창업 컨설팅 회사 이제 문의해서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상담했더니 뭐 서울 뭐 신촌에 있는 무슨 뭐 커피 전문점이 좋은 게 매물로 나와 있다.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매물로 나와 있다. 뭐 또 좋은 의류점이 매물로 나와 있다. 뭐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나와 있고 그 매물을 이제 추천해서 가서 보니까 여기 하루 매출이 뭐 100만 원이 나오네, 뭐 200만 원 나오네, 그리고 순이익이 뭐 1000만 원이 나오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손님이 꽤 많대? 이 정도면 그 정도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대? 라는 그 짐작, 추측으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율이 80%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 박사가 추천해드리는 이 권리 인수 분석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창업을 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투자 대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나잘란 박사였습니다.